마지막 영상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작업했는 내용 계속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 스파인 커브를 위쪽 부분을 정의하고 보다 보니까 자,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쉬는 시간 동안 한번 쭉 둘러보셨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또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자, BB와 CC 구간의 요 가운데 요 부분에 한번 보시면 면이 살짝 여기에 자, 울었는 부분 또 보이죠, 그죠? 자, 여기에 빛이 비치는 부분에 면이 살짝 찍혔는 부분 보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스파인 커브와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자, 요 부분에 또 유독 스파인 커브가 디자인의 바깥쪽으로 또 커브 자체가 삐져나가는 거 확인되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요 부분도 자, 여기 포인트와 평면 두 개를 우리가 컨트롤 C 한번 해주시고요. 스파인 커브 바디에 포인트와 플래널. 그리고 스파인 커브 바디에다가 컨트롤 V 한번 해서 자, 추가로 이제 이 포인트의 랭스 거리를 이번에는 210 되는 거리 위치에 자, 여기에다가 평면이 하나 딱 만들어진 위치가 자, 대충 자, 고기 홈이 자, 파인 원폭, 자, 좀 울었는 부분 쪽에, 자, 평면이 위치하죠. 자, 그렇다면 스파인 커브 또 수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더블 클릭해서 창을 좀 키워보시면, 자, 섹션 BB와 CC 사이가 되겠죠. 그럼 BB 뒤쪽과 BB와 CC 사이니까 BB 뒤쪽에 제가 추가로 생성한 평면을 자, add after로 평면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자, 오케이 하면은 자, 요 아래쪽 부분도 면이 굉장히 깨끗하게 자, 커브선의 연결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스파인 커브를 우리가 디자인하면서 활용을 한다는 자체는 자, 스파인이 3차원 공간상에서 각 단면에 노멀하게 스타트하면서 또 디자인 면의 품질을 자, 양질의 커브로, 양질의 서피스로 재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파인 커브가 만들어진 이 바디를 자, 작업 순서상으로 오토 소트 정렬을 해주시면 자, 스파인 커브가 가장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될 거고요. 자, 스파인 커브 바디는 이제 하이드로 숨겨주셔도 될 듯 하고요. 자, 이제 헤드 바디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Alt IG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를 선택한 뒤에 아니요, 오케이 하면 자, 와이어프레임 데이터 하단에 헤드 바디 자, 후크 헤드 바디 쪽으로 올라가셔 가지고요. 자, 마스터 스케치라고 그렸는 그 마스터 스케치상에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 자, 여기에 익스트랙트로 자, 요 커브를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 탄젠트 컨티뉴티로 되어 있다면 선택한 커브 지금 하나만 추출이 되죠. 왜? 자, 이 선이 자, 다음 선과 여기 90도로 꺾여 있죠. 앵귤라 디스컨티뉴티 불연속입니다. 90도로 꺾여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탄젠트 연속은 앵글 각이 없다라는 게 탄젠트 연속입니다. 앵글이 꺾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못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포인트 연속 이라는 걸로 잡아주시면 자, 이 끝까지 점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 포인트 연속으로 잡아주시면 하나의 연속된 커브가 추출이 되고요. 또 여기 핀홀에 해당하는 부분도 추가로 헤드바디 쪽에서 추출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 다음 마스터 스케치는 다시 숨겨 주셔야지만 자, 이 선들이 중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테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회전체 형상의 프로파일을 자, 만들기 위해서 자, 회전축을 하나 자, 만들어 주는데 포인트 디렉션으로 원점에서 디렉션은 XY 평면으로 자, 길이를 우리가 up to 기능으로 지금 이 커브까지 추출했는 이 커브까지 쭉 연장하는 걸로 자, 엑시스 회전축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거는
axis 축이라고 해주시고, 자, 회전하는 서피스 만드는 기능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Surface 툴바 첫 번째 아이콘 안에 보시게 되면, 자, Extrude 두 번째 아이콘이 Revolve라고, 자, Revolve가 바로 Revolution, Revolve가 회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추출했는 첫 번째 커브와 axis를 선택해서 다음과 같이, 자, 서피스는 헤드 바디가 아니라 리발브는 드래그해서 제가 서피스 데이터 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레볼루션 서피스 칼라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음 핀홀에 대한 자 익스트루드로 자 요 추출했는 서클을 찍으시고요. 자, 디렉션 방향은 자 요 YZ 평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길이는 여유있게 그냥 튀어나오도록, 돌출돼서 튀어나오도록 한 20mm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헤드, 바디의 와이어 프레임은 숨기셔도, 자, 이 커브를 이용해서 서피스 결과를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고요. 자, 다음은 이 헤드와 몸통에, 자, 요 연결된 부분, 요렇게, 자, 틈이 있죠. 요 틈에 해당하는, 자, 면을 채우기 위해서, 자, 헤드 바디 다시 한번 쇼 해서, 자, 여기에 연결된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줄 겁니다. 연결된 선을. 그러면 가이드 커브를 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커브를 보이도록 하고 나머지 이 단면들 스케치는 좀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DD 단면 쪽에서 선을 그려주는 것도 괜찮을 듯 하죠. 그죠? 그러면 자, 가이드 커브는 숨기고 DD 단면, 자, DD 단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작업해 보는 걸로 F 눌러 주시고요. 자, 선을, 자, 이 볼텍스 점을 이용해서 그냥 선을 바로 끄시는 거는, 자,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자, 포인트를, 자, 요 DD 단면 커브에, 레이시오로 0 하나 만드시면 출발점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커브에 1 하나 하게 되면 끝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선택 커브에 자 레이쇼 온 커브 기능으로 양 끝점을 두 개를 자 만들어서 요 끝점 두 개를 직선으로 연결해 주는 걸로 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선과 이 섹션 DD 커브를 자, 한 개의 커브로 조인하는 작업을 위해서 아프레이션 툴바의 첫 번째 아이콘이 조인하는 기능인데요. 자, 요 선과 섹션 DD를 조인해서 자, 조인했는 커브를 이제 면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합니다. 자, 면으로 채우는 거는 서피스 쪽이니까 또 설페이스 데이터에 가서 자, 우리가 서피스 데이터의 필 기능이라는 게 바로 평면적인 프로파일들의 내부를 자 이렇게 면으로 채워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필 기능 자 봐놓으시고요. 물론 이 필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스플리트 기능이라고 아프레이션의 스플리트로 자, 이 서포트 플랜을 평면을 조인된 커브 영역 안쪽으로 잘라주는 기능으로도 플래너한 베이스면을 만드는데 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테일 바디 쪽에 이 끝부분에 스피어 굴을 만드는 작업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는데요. 자, 나머지 바디들은 이제 트리를 좀 줄여 주실 필요가 있고 마스터 스케치를 쇼해 보시면 우리가 마스터 스케치 만들 당시에 제가 요 2.5R 코너 작업 센터점을 스탠다드한 점으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요 점입니다. 자, 요 점을 스탠다드한 점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가 바로 지금 자, 요 점에다가 자, 스피어 9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서피스 첫 번째 아이콘 안에 들어가 보시면 세 번째 해당하는 스피어 9로 자, 요 점을 선택해 주시고요. 반지름은 2.5 그리고 스피어 9를 만든다라고 오케이 확인합니다. 자, 스피어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 스피어 9는 자, 주변 서피스 면에 비해서 우리가 해당하는 면은
자, 안쪽 필요 없고요. 그리고 오른쪽 필요 없죠. 자, 그리기 위해서 자,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를 잠시 전체 집안을 숨겨주시고요. 마스터도 숨겨줍니다. 항상 번거롭겠지만 내가 현재 작업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작업하는데 보여질 필요가 없는 객체들은 그때그때마다 하이드 쇼 하는 작업들 자 귀찮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자르는 작업을 위해서 오퍼레이션 툴바 두 번째 아이콘 첫 번째 게 됩니다. 스플리트 더블 클릭해서 자 이 굴을 자르는데 먼저 세로 YZ 평면으로 먼저 예, 가로로 세로로 먼저 절단을 한번 해볼게요. 이 스플리트 작업에서는 other side를 누르시게 되면 남게 될 부분이 어느 쪽이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남겨질 부분은 색깔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정해진 쪽이 남게 되고 투명하게 된 쪽은 사라지는 쪽입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다시 한 번 더 안쪽으로 자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한 번에 자, 섹션 22 바디 쪽 안에 보시면 굳이 쇼 안 해도 이 평면이 스케치의 작업 평면으로 스케치 그렸던 바로 자, 요 안쪽 부분 자르기 위한 그 평면으로 쓸 수가 또 있겠죠. 자, 그러면 자르는 경계에 자, 커팅 엘리먼트가 YZ 평면과 지금 섹션 22 바디 안에 스케치 작업 평면으로 바깥쪽 요 부분의 4분의 1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자, 이렇게 한번 잘라봤습니다. 자, 후크 테일 쪽 끝부분 서피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면은 자, 여기 포밍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도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밍부. 자, 주기란에 보시게 되면 포밍부는 성형될 수 있도록 제작될 수 있도록 빼기 9배를 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줘라 하는 내용은 상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몇 돈지는 안 나와 있지만 제품이 빠질 수 있도록 9배를 줘라라는 부분인데요. 자, 바로 포밍부가 여기죠. 자, 이렇게 생긴 부분에 자, 포밍부의 제품이 자, 단면에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평면 파팅에서 자, 이 부분이 위로 빠질 테고요. 아래쪽은 포밍부가 밑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홈의 부분이 빠질 수 있도록 9배를 줘라. 지금 크게 확대해 보시면 요 부분이 앵글이 자, 요 축 방향에 대해서 앵글이 지금 자,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작업으로 포밍부 만들기 위한 자, 커브 작업으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를 다시 쇼한 상태에서 자, Alt IG로 지오메트릭 셋을 또 하나 추가하는데요.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아니요. 자, 이름은 포밍 바디. 자, 포밍 바디에서는 자, 섹션 AA와 헤드까지는 숨기도록 합니다. 이 바디들은 숨기고 자, 포밍 바디는 마스터 스케치를 쇼해서 요 안에 있는 요 커브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역시 익스트랙트로 자, 안에 있는 요 커브 하나를 찍으시면 자, 여기서는 포인트 컨티뉴어티로도 가능하고 역시 탄젠트 컨티뉴어티로도 역시 가능합니다. 자, 추출이 됐으면 다시 마스터 스케치는 이제 숨겨 주신 다음 자, 이 커브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포밍이라는 거는 이 표면부의 자, 음각으로 자, 파진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커브는 YZ 평면상에 있는 상황의 커브입니다. 이 커브를 좌측변의 메인 바디 면 쪽에 일단 투영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와이어프레임 툴바에 투영하는 작업인 extract라는 기능으로 투영 작업을 실행하는데요. 자, 투영을 하는데 노말 기능과 along a direction이 있습니다. 노말은 투영되어지는 상대방 서포트 면에 제일 짧은 거리상에서 노멀하게 가는 상황이 노멀 뷰입니다. 제일 짧은 거리로 투영되어지는 서피스 입장에서 노멀한 방향으로 자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평면상의 노멀한 방향으로 투영이 되면 일정한 거리에 자 방향으로 봤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만 평면이 아니라 지금 후크의 몸통이 3차원 서피스다 보니까
이 서피스에 투영이 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디렉션을 정해주는 방향을 따라 along 디렉션으로 가는 게 자 되겠죠. 투영되어질 커브가 자 추출된 커브고요. 서포트가 후크 절반 서피스입니다. 디렉션이 바로 X축 방향의 노멀한 YZ로 자 이 방향으로 투영이 돼야 되겠죠. 이 방향 X축. 프리뷰 한번 해보시면 지금 서피스 상에 투영된 커브가 자 X축 방향 디렉션으로 봤을 때 추출된 커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along a direction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추출했는 커브는 이제 숨기셔도 될 듯 하고요. 자, 이 커브 자체가 서피스 상에 이제 놓여져 있으니까 이 커브를 이용해서 원하는 이제 포밍부의 측면 쪽에 서피스를 만드는데 자, 그 서피스 해당 아이콘은 자, 서페이스 툴바의 세 번째 아이콘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세 번째 프로파일 타입은 자, 구배가 들어가야 되니까 단면 자체가 직선 형태인 라인. 서브 타입은 with draft direction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드 커브를 추출했는 투영된 요 커브로 자, 드래프트 구배의 방향이 자, 이 방향에서 지금 X 방향으로 구배가 들어가야 되니까 X 방향에 해당하는 노멀한 YZ 평면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앵글이 0도기 때문에 자, 안쪽과 바깥쪽 두 개의 화살표만 보이지만 일단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큰 각도를 먼저 자, 맞춰주시고요. 저는 45도 아주 큰 각도를 정해서 화살표 4개 중에 자, 안으로 들어가면서 좁아지는 형태로 구배가 들어가야 제품이 성형되겠죠. 우리는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제품의 금형 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 지금 제품의 구배 방향과 반대로 자, 꺾이는 부분이 제품의 안쪽으로 구배가 자, 파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화살표로 방향을 정했으면 이제 앵글 자체를 원래 줘야 될 적당한 구배 각도를 주는데 우리는 여기서 5도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가는 안쪽의 길이는 자, first length 1 한 3mm 정도. 도면에는 1mm 두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1mm. 자, 1mm인데 좀 크게 1mm보다는 충분히 크게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5mm로 다시 자, 수정을 하고요. 랭스 2는 이제 바깥쪽입니다. 안쪽 들어가는 길이 5mm에 반대로 바깥쪽도 우리가 자, 한 2mm 정도로 바깥쪽도 포밍부 서피스를 자, 빼놓는 이유는 몸통 서피스와 포밍부 간의 이제 트림을 통해서 면을 잘라낼 때에도 면이 몸통 서피스에 이리 맞닿아 가지고 바깥쪽으로 안 보이면은 남아야 될 부분과 잘려져야 될 부분을 트림할 때 자,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추가로 충분히 면과 면이 교차되도록 생성을 해서 트림이나 스플리트나 작업을 해주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서피스 디자인을 할 때는 여유 있게 면을 크게 만들어서 작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크게 면을 만든 상황에서 이제 자, 이 면을 서피스는 수입 서피스는 서피스 데이터로 자, 드래그해서 제가 옮겼습니다. 자, 이 수입 서피스 결과물은 자, 컬러를 정의해서 이제 깊이 1mm 깊이로 지금 이제 이 안쪽 면에 대한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 몸통 절반 형상을 그대로 형상을 유지하면서 1mm 간격을 띄우는 서피스 툴바의 옵셋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몸통 서피스를 찍어주시고 안으로 1mm. 자, 안으로 간다라는 건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해주시면 안쪽으로 이제 1mm 옵셋된 디자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형상이 복잡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형상 같은 경우는 서피스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을 때는 옵셋 할 때 특히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커브라든지 서피스 디자인을 짜집기 형태의 억지로
홀을 메운다든지 억지로 끝부분을 이어 맞춘다든지 무리하게 면을 뭐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자, 옵셋 할 때 그 일정한 두께 작업에서 에러가 나버리면요.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작업이 연속됩니다. 그래서 항상 뼈대의 스케치부터 와이어프레임 커브 요소 그리고 만들어가는 서피스조차도 체계적으로 잘 양질의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프레이션 트림 작업으로 호밍부 부분의 서피스와 바깥쪽 면을 한번 형상을 잡아보도록 하는데요. 자, 트림이라는 거는 스케치에서 트림과 마찬가지입니다. 남게 될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불투명한 쪽인지를 확인하시면서 결과를 확인하는데요. 자, 몸통 바깥쪽 선택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스윕, 자, 포밍부 측면 부분 찍었습니다. 자, 요래 봤을 때 자, 이렇게 회전해서 돌려보면 바깥쪽 입장에서는 바깥쪽 면이 지금 색깔이 투톤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이게 이제 불투명한, 즉 남게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밍부 안쪽 여기가 보시면 투명하게 지금 색깔이 한 가지 색으로 투명하게 됐죠. 이게 사라지는 쪽이다. 몸통 쪽에서는 안쪽이 사라지고 자, 그리고 포밍부 쪽에서는 옆에서 이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투명한 상태죠. 바깥쪽이 사라지는 쪽이고 안쪽이 불투명하니까 안쪽이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트림도 두 가지씩 두 개의 객체를 갖고 트림을 트림하고 또다시 트림된 결과물과 또 객체와 또 두 개를 트림하고 트림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자, 지금 트림한 자체에 창이 지금 키워보시면 굉장히 넓죠. 그렇다는 것은 멀티플하게 객체를 트림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옵셋된 서피스를 또 추가로 찍으시게 되면 자, 옵셋된 서피스를 찍었을 때 마지막이 바로 other side입니다. 마지막에 찍는 객체는 항상 other side고요. 그 이전까지 결과물이 바로 위에 있는 other side 결과물의 방향을 바꾸는 건데 자, 지금 포밍부 안쪽이 지금 안쪽에서 몸통 안쪽에서 봤을 때 포밍부 안쪽이 보여야 되는데 바깥쪽이 불투명하고 안쪽이 투명하죠. 그럼 마지막에 other side를 한번 눌러서 포밍부 안쪽이 불투명한 색깔로 맞춰주면 되고요. 그리고 포밍부 측면 부분이 지금 안쪽이 남게 되죠. 불투명하게. 즉 바깥쪽에서 봤을 때 몸통이 투명하게 됐다는 것은 방금 전에 트림 두 개의 객체를 찍어서 트림했던 그 방향이 좀 뒤집혔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other side를 눌러서 방금 전까지 작업했던 그 트림도 방향이 뒤집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찍은 옵셋 면의 방향은 자, 이렇게 보시고 안쪽이 포밍부 안쪽 바닥 부분이 불투명한 상태로 해서 OK를 눌러주시면 면을 자, 한 번에 3개를 찍어서 우리가 원하는 트림의 결과를 한 번에 얻으실 수가 있다 이 말인데요. 만약에 이 3번의 작업으로 결과를 만드는 게 어렵다면 헷갈리고 어렵다면 2개씩 OK 하고 다시 트림 들어가서 2개 선택해서 OK 하고 그런 식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남은 트림 작업으로 자, 전체를 한 번 더 트림으로 결과를 한번 얻어보는데요. 자, 헤드, 레볼루션, 서피스부터. 자, 그러면 핀홀은 남게 되는 쪽이 안쪽이 남아야 되겠죠. 바깥쪽은 사라지고. 그래서 남게 될 부분을 찍어주면 카티아가 그 부분을 남겨주는 쪽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남게 될 부분을 찍어서 남겨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색깔이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아래쪽과 조인된 컬러인지 착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색깔을 자 밑에 걸 오렌지 컬러로 해버렸는데 자, 그 다음에 요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중간 부분이 지금 비어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몸통면으로 바로 트림 못 넘어갑니다. 이 가운데 부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안쪽이 불투명하니까 마지막에 찍었는 게 항상 밑에 두 번째 어덜 사이드라고 했습니다. 자, 요걸 찍게 되면 이제 바깥쪽으로 불투명하게 연결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는 트림할 부분 없지만 자 몸통을 찍으시면 자 다음과 같이
자, 트림할 부분이 없다라고 워닝창이 뜨지만 자, 작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테일 쪽에 자, 이 부분을 찍으시고 역시 두 번째도 트림할 부분 없이 딱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트림 작업의 대상으로는 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트림된 결과물 보시면 자, 이렇게 절반 형상이 만들어졌죠. 자, 이게 바로 이름 하면은 하프 후크 서페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 절반 형상을 이제 아퍼레이션 마지막으로 미러 시메트리죠. GSD에서는 미러 대칭 작업이 시메트리라는 명령어로 사용이 됩니다. 자, 왼쪽 완성된 결과물을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한다라고 정의해 주시고요. 자, 대칭된 결과물도 마찬가지로 칼라 적용을 해서 자, 이 두 개의 결과물 서피스를 이제 마지막 최종 결과는 조인으로 자, 이렇게 두 서피스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최종 결과물은 선택해서 칼라를 자, 이렇게 바꿔 주시고 자, 이 서피스 데이터의 트리가 길어질 수 있는 거는 물론 이 서피스 데이터 내부에서도 지오메트릭 셋으로 나누어서 바디, 헤드, 테일, 포밍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 후크 자체의 디자인은 크게 그렇게 서피스 객체가 많이 생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트리 구성을 그러면 최종 결과물을 남겨놓고 그 처음부터 마지막 그 이전까지를 Shift 키 눌러서 멀티 선택하시고요.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G입니다. 그리고 Operation Body라고 이렇게 자 트리를 자 지오메트릭 셋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자 최종 바깥에 있는 거는 Final Hook Surface라고 자 네이밍을 해 주시게 되면 자 서피스 후크 디자인을 그 스케치를 활용해서 만드는 작업을 자 여기까지 진행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자, 여기 선들이 굉장히 안쪽도 그렇고, 바깥쪽도 그렇고, 선들이 지나가는 게 좀 많이, 예, 눈에 좀 거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밍부와, 자, 여기 이 부분도 굉장히 면이 좀, 트위스트 형상이 보이는 듯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디자인이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양질의 서피스로 자, 추가로 한 번 더 보충을 해보자면 자, Alt IG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에 다시 제가 지오메트릭 셋을 하나 만드는데요. 자, 커플링 데이터라는 바디를 만들어 줄 겁니다. 커플링 데이터. 자, 그리고 이미 완성이 되는 결과물이지만 이 데이터를 이제 양질의 컵으로 또 한번 자 되돌려 보도록 하는데요. 자, 먼저 섹션 AA부터 EE까지를 쇼 작업을 해서 자, 섹션 AA부터 자 그래서 제일 위에 먼저 이 커브에서 포인트를 자, 추가해 보는데요. 지금 섹션 AA와 BB에는 코너 작업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이 섹션 단면 AA와 BB에 벌텍스 점이라는 흰색 점이 양쪽에 두 개씩 총 4개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 벌텍스 점 코너의 점이 가이드 커브를 따라가면서 위쪽 2개, 아래쪽 2개에서 총 커브 4개씩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DD와 EE와 CC에는 그런 벌텍스 점이 없는 거죠. 그 벌텍스 점을 우리가 추가로 자, 점으로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자, 라디오 버튼은 distance on curve로 자, 이쪽에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한번 해보는데요. 자, 여기 조인된 커브가 찍혔는데 자, 캔슬 한번 하시고요. 자, 우리가 제일 위에 DD에 조인 커브가 아니라 조인은 숨겨주시고 스케치를 활용해서 갑니다. 스케치. 더블 클릭. 자, 갑니다. 요 커브를 자, distance on curve로 잡아주시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점을 만드느냐면요.
자, 화살표 방향으로 여기 올라오는 커브 요 가운데쯤을 마우스로 지정을 해서 클릭을 해서 자 여기 랭스 길이 값을 여러분들이 자 저는 8.9 점을 하나 자 스케치 위에 점이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 너무 크게 확대해서 스케치 위에가 아니라 설페이스에 요 엣지를 찍으시면 바로 업데이트 사이클이 걸려 버릴 수 있는 예,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결과물의 서피스를 양질의 서피스로 바꾸는데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에 엣지를 찍어서 커플링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커브를 찍어서 스케치 커브에 11.3 이제 두 번째 점을 또 찍었고요. 다시 한 번 더 스케치를 항상 찍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스케치 커브에 자, 요 두 안쪽 커브 가운데쯤에 여기는 이제 한 30 정도 되는 값이고요. 또 바로 옆에 커브 상에는 마우스로 대충 찍으면 요 올라오는 커브 가운데쯤 값이 얼추 잡힐 겁니다. 그게 꼭 저하고 같이 반드시 똑같은 위치에 정확한 데이터 값을 안 잡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디자인에 맞도록 자 이제 섹션 CC 쪽 갑니다. 자 CC 쪽 자 여기에 또 올라오는 커브 두 개 사이 요쯤이 될 건데요. 자 여기는 5.56 정도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자 맞추고 자 또 그 옆에 스케치 자 찍어주시고 여기는 7 정도 해도 될 듯 합니다. 아 7보다는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7.1 정도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반대편 이쪽 부분에서는 자 스케치 찍으시고 18.8 자 또 오른쪽 자 여기 부분에서는 20 자 마지막이죠. 섹션 22 부분에서도 자 스케치를 찍게 됐을 때 화살표에서 출발하는 이쪽부터 자 적당한 자 위치를 자 1.15 그 다음 또 두 커브의 가운데 지점에 자 1.53 자 이제 두 개 남았죠. 자 이 부분에는 5.23 마지막 자 여기 부분에는 5.7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섹션 BB와 CC 구간의 코너에 해당하는 벌텍스 점에 해당하는 자 점들을 자 나머지 자 DD와 CC와 EE에도 벌텍스 점이라고 하는 것을 해당 포인트 점을 실제 우리가 만들었고요. 자 그 점들을 이제 서피스 만들 당시 메인 몸통 멀티 섹션 서피스 만들 당시에 자 이 상황을 수정해 주는 겁니다. 자, 멀티 섹션 서피스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요 최초 우리가 메인 서피스 첫 번째 만들 당시 자, 거기 가이드 잡았고 스파인 잡았고 자, 오른쪽에 커플링 잡아주는 여기 넘버라고 하는 점점점 부분에서 자, add 추가해 줍니다. 자, 제일 안쪽 부분에 포인트부터 벌텍스 여기도 해당 벌텍스 자 여기는 제일 안쪽 포인트점 마지막도 포인트 제일 안쪽 점이 됩니다. 두 번째 커플링 add 들어가서 자 두 번째 자 위에서 측면 두 번째 그 다음에 코너 두 번째 점 코너 두 번째 점 자 다음 점 마지막 다음째 점입니다. 자 지금 이 초록색 커브로 만들어지는 이 커브가 우리가 디자인의 어떤 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초록색 커브는 그냥 선택 커브들의 볼텍스 점들을 자, 짝을 지어준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 세 번째 각각 점들 마지막 커플링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커플링, 자, 요 점하고 그다음에 코너 각각 남은 요 코너점 그리고 섹션 CC와 마지막 나면 자, EE의 자, 마지막 점까지. 자, 네 개의 커플링 작업이 자, 끝이 나고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자, 해당 선들이 바뀌어지면서 개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자, 짝이 맞춰졌으니까. 그러면서 안쪽에 포밍 부하의 디자인도 양질의 자, 결과물로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서 이 헤드 부분 그리고 몸통에 연결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자, 단면 커브가 지나가는 세그먼트 부분을 또 양질의 커브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작업으로 또 스무스 작업을 한번 또 진행해 보기 위해서 자, Alt IG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를 또 한번 더 찍어 줬습니다. 자, 스무스 바디라고 지오메트릭 셋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에 노멀한 자, 가이드 커브에 노멀한 자, 이 선이 생겨난 이유는 자, 가이드 커브를 쇼해 보시면 바로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바깥쪽 아우터 가이드에 요 벌텍스 흰색 점 2개, 또 안쪽 가이드 커브에 벌텍스 흰색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선이 생성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제가 오퍼레이션 조인 기능 안에 커브 스무스라는 기능을 자, 활용해서 자, 요 바깥쪽 가이드 커브를 부드럽게 매끄럽게 커브를 피는 작업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일단 선택해 주시고 곡률의 디스컨티뉴어스 불연속이라는 값 나와 있는 값들 중에는 곡률의 허용 범위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의 가장 작은 값이 0.4 1입니다. 그럼 그 작은 값보다 조금 더 작은 값으로 0.41 해주시면 모든 벌텍스 점들이 아웃 결과물이 사라졌습니다. 벌텍스 이레이스. 자, 첫 번째 커브 스무스 1은 아우터를 가이드를 자 스무스 했는 거니까 아우터 커브 스무스 1이라고 이름을 네이밍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안쪽 가이드 커브를 마찬가지로 자, 곡률 불연속 구간에 벌텍스점 생긴 거를 자, 0.39와 333 중에 333이 더 작은 값이니까 33 해주셔서 오케이 해주시면 요거는 이제 커브 스무스 자, 인너가 되겠죠. 안쪽을 커브 스무스를 폈는 겁니다. 자, 이 커브 자체를 스무스 했다고 해서 양질의 서피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자, 기존에 양질의 스무스 작업이 되지 않은 가이드를 사용했는 거를 이제 스무스 했는 커브로 리플레이스 작업을 한번 해주도록 합니다. 아우터 가이드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리플레이스 교체해 줍니다. 뭐로? 아우터 커브 스무스로. 자, 찍어서 오케이 확인하는 순간 자, 여기서 지금 에디트 창이 지금 뜨게 됐는데요. 자,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커플링 작업을 진행했었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 커플링 작업, 오퍼레이션 안에 보시면 멀티 섹션에서 바로 첫 번째에서 에러가 났죠. 그죠? 그 커플링 작업에서 바로 이 벌텍스의 포인트 점들에 대한 좌표를 자,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스무스 작업 리플레이스 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에러 원인을 찾아서 푸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